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재산 물려받고 돌변한 자녀 피처링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뿅뿅. 지난 2003년 유모 씨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집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죽기 전까지 나에게 효도를 한다는 효도각서를 쓸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지. 당장 쓸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주면서 효도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나 다른 조치를 취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는다. 재산을 받고 나자 아들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몸이 편찮은 어머니의 간병을 누나와 가사 도우미에게 맡겼고 부모에게 요양시설을 보냈습니다. 저런 결국 유 씨는 아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물려준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 효도계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살짝 그냥 맛보기로 하긴 했는데 실제 그게 어떤 구속력을 발휘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유산을 상속받고 이렇게 바로 그렇게 입 싹 닫고 이게 자식이 지금 그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싸가지! 야, 이 싸가지! 이거 참네요. 그리고 뒷목 한번 잡게 됩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례가 은근히 있어요? 아유, 많죠. 은근히가 아니라. 계약서, 효도각서, 계약서 이런 거 썼는데도. 효도계약서는 잘 안 쓰고 일단은 어머니 아버님 잘 모시겠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이제 물려받는데 그때 가장 잘 먹히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요? 세금. 세금?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받게 되면 세금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살 주세요. 이래가지고서는 하면 어머니 아버님이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겨받아요. 그런 다음에 초창기는 조금 잘하는 것처럼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죠. 그 사람들이 막 회사 일도 갑자기 막 많아지고 막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막 그리고 막 아파 막 식구들이 막 여기저기 그리고 갑자기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안 찾아오기 시작하고 나쁜 예를 지금 시나리오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우리 계약서, 각서 이런 걸 쓰면 뭐 효도, 각서, 계약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걸 받았어요. 근데 뭐 잘할 줄 알았다가 이렇게 홀라당 뒤통수 때리는 아들이 있었다는 걸 인지한 순간 어머! 내가 계약서나 각서를 어디 둔지 잃어버린 거야. 없어졌어, 종이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요. 증여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그 재산권이 넘어가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하고 우리 박상석 씨가 서로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매도하고 매수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매도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주는 관계는 증여라고 거의 쓰인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그럼 증여가 성격을 봐야 돼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그 법률적인 성격 자체가 무상으로 주는 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사실 그건 증여는 아니죠. 원래. 이건 거래나 교환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주고 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원래는. 거기 조건 같은 게 원래는 붙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한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야, 너 왜 나한테 잘 안 하냐 한다 그러더니 약속 안 지키냐. 그러면 너 도로 내놔라 이래요. 네네네. 그러면 아들이 아니 나한테 아버지가 줬는데 내가 왜 그걸 도로 주냐고. 나 싫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가서 목을 막 멱살을 잡으면서 내놔라 이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을 걸어서 예를 들면 증여한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증여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럼 원래 증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에 주는 건데 거기 조건이 어디 있냐? 그래서 원래 조건이라고는 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판례로 법원에서 우리 판사님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봐줄 걸 전제로 예. 증거에 대해서는 네.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약서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서로 간의 채무라고 보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부 증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네. 그런 일정한 급부, 그러니까 일정하게 우리가 뭘 받으면서 해야 될 반대적인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부담부 증여라는 게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한 용어네요. 그러니까 부담이 붙어 있는 증여란 뜻이죠. 그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에 명시가 된 건가요? 근데 증여계획의 민법에 사실 부담부 증여란 말은 없어요. 원칙은.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이제 판례로서 존재하는 용어네요. 그게 이제 학설로 사실 이제 돼가지고 요즘 효도계약서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 효도계약서는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효도계약서는 이제 실제로 효력이 있어지게 된 거죠. 부담부 증여를 좀 더 편하게 증거로 낼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 계약서 씁니다. 부담부 증여. 네. 자, 박상속에게 네. 이제 뭐 누구누구가 네. 뭐 나를 일주일에 어차피 네. 얘니까 좀 증여에게도 좀 저한테 네. 좀 주세요. 둘이 부모 관계여야 되는데 부모 자식 관계여야 되는데. 네, 한번 해보죠. 그래죠. 그럼 성이 다르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네. 자 이제 그 조여버를 김증여 박증여 박상속이라고 합시다. 네. 자 박상속에게 박증여 씨가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집을 부동산 A를 주는 거예요. 10억짜리 주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네. 나한테 잘해줄 것을 조건으로 주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안 잘해주냐 물어봐요. 네. 그럼 아들이 뭐라고요? 내가 잘해줬잖아요. 뭘 안 잘해줬다 그래요? 그 여러분 잘해줬다는 것이 뭐예요? 잘해준다의 기준이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한 일주일에 몇 번 오고 뭐 용돈 얼마 주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열과 성을 다하여 사랑한다. 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나의 열과 성은 이 정도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네. 이렇게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까지 구체적으로 못 쓰잖아.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걸 뭐 일일이 또 어떻게 쓰겠어? 사실 이거 뭐 각서 쓰는 네. 것도 부모 자식 간에 아마 부모님은 굉장히 그럴 거예요. 네.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거고. 근데 이게 구차하죠. 사실은 구차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면 안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 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시켜준다. 그리고 용돈을 뭐 50만씩 준다. 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공과금 잘 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화를 뭐 일주일에 2번씩 해준다. 그다음에 애기들도 꼭 보여준다. 뭐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서 있으니까 할아버지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걸 잘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들이 집에 오기는 와. 근데 와가지고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아버지랑 얘기도 안 해. 일주일에 한번 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다 문제다 진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마음이 이제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껍데기만 먹고 그리고 외식을 한다고 쳐봐요. 네네네. 아버님 어머님이 이도 안 줘서 지금 틀리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우적우적 씹을 수 있는 갈비집 엄청나게 그냥 질긴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막 먹자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막 알러지 있는 음식 막 먹이고 이러고. 이거 진짜 먹이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애기들이 와. 애기들 보여주지. 애기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싫어 이러면서 저를 도망가버려. 냄새나 할아버지 싫어. 무자식 진짜. 아니 그리고 막 전화도 한 달에 우리가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잖아요. 자 전화 띠리링 여보세요. 애미냐? 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이게 끊어버려.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실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딱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판사님, 우리가 이런 계약서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아들이 제대로 안 합니다. 내가 준 거 도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아들이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같이 외식했고, 그다음에 전화도 2번씩 했고, 애기들도 보여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막 80대 노인 된 아버지랑 엄마가 여기다가 우리 여기 지금 달고 있는 이런 액션캠 조그만 거 달아놓고 몰락하면 살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새끼가 나한테 질긴 소고기를 먹이려고 날 먹이고 있구만 이런 거 찍을 수도 없잖아. 아니 애미야 전화했니? 지금 녹취 중이다. 그렇죠. 녹취 동의하니? 그렇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런 식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고 조건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결론은?
서로 잘하는 결혼을 주지 말아야지.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물려주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간된 재산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라를 보시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서점에 깔리겠죠? 아마 방송 날짜로는 이번 주겠죠. 그렇겠죠. 이번 주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를 보시면 그렇죠. 효도 계약서에 대한 해답도 좀 나와 있다는 거. 사실 별로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전화하세요. 그러니까요. 효도 계약서를 쓰려면 잘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연락한다? 노영희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변한테 전화를 변호사 주세요. 심리학 박사 수료하셨고요. 그렇죠. 네. 부동산 박사. 수료했어. 부동산 박사 과정. 부동산 박사 과정이야. 예, 논문 쓸 거야. 논문 쓸 거야. 제가. 드라마 작가도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띠링띠링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밤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시고요. 자야 돼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려주고 싶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좀 전화하세요. 이렇든 저렇든 띠링띠링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깐만. 정치권은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 세대가 국가에 기여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바른미래당은 노인복지 공약을 실천해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 민주평화당도 어르신들이 막다른 곳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질 좋은 노인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S 뉴스 김증현입니다. 잠깐만. 그래요. 네가 하고 내가 하니. PBS가 뭐예요? 그냥 만들었어요 방송국을. 네. 우리 피플 커뮤니티니까. 네네 PBS입니다. PC 아니에요? PBS요? 네. 정치권 소식을 우리가 잠깐 만나봤는데요. 네, 갑자기 너무 잠깐만 하고 대뜸 들어가가지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대뜸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 저희 김진아 작가가 이런 포맷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정치권 소식으로 잠깐 만나봤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효행 교육이 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좀 강화된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그동안 효행 교육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조금씩. 현행 법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제5조 무슨 법 이름을 말해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이거는 5조의 조항의 이름인 것 같은데. 네네. 이건 그러면 무슨 법인가요? 법의 이름 알려줘야죠. 이 법이 이게 효도법인가 보죠? 효도법. 네. 참네요. 이거 근데 법으로도 어쨌든 효도 교육을 한다니까 이건 좀 안타깝긴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사회가 이랬으면 이거를 법으로까지 강제해가지고 교육을 좀 하도록 강제한 건데. 이거네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네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법에 들어있는 법인 건가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지금 이게 법률 107895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한다. 이런 법률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봐요. 네. 노인 정책과를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그러면 이 노인 문제라는 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법으로까지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씁쓸하기도 한 법이긴 한데.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버이날만 되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가수가 있잖아요. 효녀 가수. 효녀 가수 현숙 씨. 현숙이요. 효녀 가수 현숙 씨가 2013년인가 15년인가에 무슨 효행 열비인가 뭐 그걸 받았.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만든 건가 봐요. 효행 지원이라고 하는 장의 10조에 보면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같은 게 있대요. 그리고 그 효부상도 있고. 효부상 같은 게 5월 8일 날 상 받으신 대통령 상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67세 할머니신데 그분이 101살 대신 시어머니를 모셔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라고는 부르는데 며느리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근데 이분은 이제 모신 지 꽤 됐대요. 근데 자기는 이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지만 그 집은 이제 딸도 있어요. 친자식들도.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요양원 보통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랑 끝까지 모실 거다. 모시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너무 천진난만하고 어머니가 너무 좋다. 그래서 본인이 상을 타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머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어떻게 전생에 연이 그렇게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가? 전생에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빚 갚느라고. 빚 갚느라고. 확 깨주시네요. 아니 아름다운 사연 소개시켜주고 일부러 다 무너져 버렸어. 이거 제가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제가 워낙 또 얼마나 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우리 위대한 유선팀은 여전히 효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효한 어떤 도덕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어버이날뿐만 아니고 아무튼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게 너무 이제 마케팅이 잘 되니까 요즘 뭐 이렇게 효 마케팅이 너무 많아. 특히 나는 그 TV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효 마케팅은 안마의자. 안마의자죠. 보험에 꼭 그놈의 추석은 주죠. 추석은 나와가지고 계속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뭐 저 말고도 그 다른 집안을 물어보면 그 안마의자 때문에 난리네요. 안마의자가 편하긴 하죠. 싸지 않더라고요. 비싸죠. 100몇만 원, 200몇만 원 막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바디프렌드 그 저기 제품은 300도 넘어요. 바디프렌드요? 바디프렌드 왜 추성훈이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몰라요. 추성훈 아버지가 들어 나와서 아들 하단 잘 키웠구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제품인데 진짜? 하긴 마치 그 바디프렌드를 안 사주면 잘 안 자란 아들 같았고. 아니 원빈은 90억짜리 집 사줬잖아요. 수지도 그렇고 수지는 자기 어머니한테 카페 차려주고요. 쑥 카페. 다시 저희가 거듭 밝히지만 일부러 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효리 씨는 자기 고모한테도 순댓국집 하는 고모에게 건물을 매입해주고 건물을 매입해줬어요. 그다음에 자기 친 언니가 무슨 수 놓는 집을 하는데 그것도 인테리어도 해주고 그랬다. 돈 있어야지 효도가 가능하니까. 연예계 이모저모. 연예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핫클릭. 아니 근데 아까 잠깐 효 마케팅 그런 게 생각나는데 저는 각 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바른당,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 당 대표님들께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닌가? 그지. 자기들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 어르신들의 표도 뭐 그렇죠. 표도 얻고. 그럼요. 그다음에 효라고 하는 거 강조하면서 착한 이미지도 쌓고. 또 본인들도 나중에 혜택을 받고. 일석삼조네요. 이거 아마 내년 되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않겠어요? 조금씩 매년 그럴 것 같아. 바꾸겠죠. 조금씩 바꿀 텐데.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노인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뭐 그래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볼 부분은 비판적으로 봐야겠지만 동기가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 노인 문제가 사실 이 일자리 아까 얘기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건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이제 근로 능력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그냥 정년 때문에 너무 꺾이시고 소득 그 크레바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일하시면서 즐거움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버 일자리 산업도 이런 거 개발하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복지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 김증현 국회로! 저는 국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가끔 가고요. 도서관 그냥 공짜로 들어가요? 그럼요. 우리 국민이라면 다 국회 도서관. 국회 회의 열리는 것도 우리 뭐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국회 가서 미투 토론하고 왔는데. 진짜요? 네. 미투 국회에서도 그 결과 나왔죠. 네, 나왔어요. 현직 국회의원도 몇 명이. 네, 현직 국회의원도 피해자였다. 누구야? 그거 밝힐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관들 뭐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회수율이 51%가 넘었고 그다음에 그 가해자가 주로 6급 이상의 남자 보좌관들 정도였고 6급 이상. 피해자들은 또 오히려 7급 이하의 여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X 권력 관계 X자 모형의 권력 관계 피해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었죠. 어쨌든 정치권에 갑자기 딴 얘기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효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근데 이런 효의 개념을 조금 쉽게 생각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내가 우리 집안 얘기 좀 한번 하자면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 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는 아버님 시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제 친정 엄마 아빠가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세요. 네. 우리 애들을 다 돌봐주시고 그랬었죠. 예. 근데 그 이제 할 일이 없고 심심하시니까 네. 우리 엄마가 이제 요즘 무슨 매장을 다니는 거야. 어디 매장이요? 어디 매장일 것 같아요. 아 설마 뭐 이렇게 모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아놓고 이제 막 진짜요? 뭐 이런 거저런 할머니 어르신들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주고 네. 물건 사게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 우리 엄마가 사실은 되게 그런 거 안 사는 사람이어서 나는 우리 엄마는 믿었는데 결국에는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심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니네는 놀아주지 않지 않냐 막 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마 의자 이런 거 무슨 침대 이런 거 막 다 사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옥침대. 옥장판. 내 딸이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옆에다가 딱 이렇게 사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아무도 안 건드릴 텐데. 나 건드리면 니네 법률적으로 알지? 너 고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는 그거 사는 걸 좋아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번 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머니 진짜 멋쟁이시다. 이러면서 더 재밌게 놀아주고. 추워 올려주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엄마한테 이제 막 신경질 내면서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냈어. 근데 내놓고 나니까 화만 내면 뭐 하냐고요. 그 엄마는 내가 그만큼 달래줘야 내가 놀아줘야 되는데 내가 놀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거기라도 가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그럼 가면은 또 그냥 앉아있으면 되게 이제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하면 눈치를 일부러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꼭 뭔가 사게끔. 그러니까 사면 잘해주고.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도 되게 저렴하게 나온 거는 어디 시장 들러가지고 꼭 사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으로 사실 가이드가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막 안 사면 가이드가 어느 순간부터 싹 변해가지고 되게 망했다 이번 쎄하고 냉랭하고 이번 팀들은 망했다 지갑을 안 연다 이러면 노골적으로 막 화를 내요. 가세요. 왜냐면 나는 손해 보고 사실 하는 건데 여행사에서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가이드들 입장에서 커미션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아무튼 조금 또 나간 얘기지만 어떻게 돌아오죠? 그래서 나는 효가 잘해야 된다. 아까 뭐 우리 박상송님은 막 엄청나게 돈도 많이 주고 그러던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놀아주는 게 중요한데 놀아주려면 우리가 또 워라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 있네. 사실.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또 몸이 편해야지 놀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엄마가 나랑 놀아주라 그러면 놀아주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해결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자꾸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은 시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심심하지 않으면서 뭔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나는 필요하지 않나. 마을 공동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나 좀 시간 있으신 분들끼리 뭔가 재미난 걸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건들을 지역 사회에서 많이들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실버 케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사실 하고는 많이 있지만 맞아요. 더 신경 써서 뭐 이제 관련된 어르신들에게 좀 서운함이 좀 없도록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게 정서적으로 우리 유산 얘기하면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아들들이나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한테 자식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해결되려고 하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효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서 효도를 한다는 거를 반드시 자식이 부모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조금 하면 우리도 좀 부담이 덜 되고 부모님들도 친구들하고도 지내시면서 또 다른 또 젊은이들하고 또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육아로 해서 훨씬 더 다른 어른들이나 하고도 만나고 하면 또 아이들도 사회성도 길러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좀 사람 대하는 법도 빨리 깨우칠 수 있고 뭐 어른들도 어른들끼리 조금 더 재밌는 액티브 시니어가 돼서 노년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대학원 그만 다니고 여기 이런 데 좀 해봐요. 그래 북한 좋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나라 좀 신경 좀 써줘. 그래요. 뭐 아니 어쨌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위대한 유산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죠. 뿅.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real episode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